각 요일마다 주제별로 뉴스를 살펴보는 알짜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알짜 뉴스 국제뉴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의대학교 행정정책학과 김태환 교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그 2주 전이죠. 지난 7월 27일에 북한이 남북 통신선을 복원하겠다 이런 정부의 발표가 있었는데요. 이거 그렇죠. 2주 만에 다시 불통됐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예. 참 이 소식 먼저 좀 전해주시죠. 네. 말씀하신 대로 지난 27일, 7월 27일에 남북 정상 간의 친서교환을 통해서 북한이 전격적으로 남북 통신선을 복원하게 했다는 그런 정부 발표가 있었는데 네. 불과 2주 만에 북한이 다시 우리 통신에 응답하지 않는 사태가 발생한 겁니다. 네.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북한의 행동에 대한 그 원인이 도대체 뭔가 하고 전문가들이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있는데 네. 표면상으로는 최근에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불만의 표시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남북 통신선을 복원한 후에 바로 며칠 뒤에 한 3, 4일 뒤에 북한이 한미연합훈련을 비판하는 입장을 발표했거든요. 네네. 그리고 또 우리 국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했지만 모처럼 이렇게 살아나는 남북 소통의 그 불씨를 살려야 된다는 그런 명분 때문에 한미연합훈련을 대폭 축소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진행하는 쪽으로 결정을 했었었죠. 네네. 이에 대해서 북한은 거듭 한미연합훈련을 비난했고 현재 복원된 통신선을 통해서 우리 측의 연락에 대해서 응답을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 대한 선제 타격도 운운하면서 최근에는 엄청난 안보 위기를 체감하게 될 거다. 뭐 이렇게까지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어떻게 보면 참 한마디로 이해하기가 힘들다 이런 북한인 것 같은데, 근데 정황을 보니까 통신선 복원도요. 결국 북한 같은 경우는 통신선 복원이라는 선의를 보였는데 한국에서 한미 연합 훈련한다고 북한을 위협하고 있다 이런 모양을 좀 보이기 위한 거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뭐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특히. 그렇지만 북한이 한미연합훈련을 비난해온 게 사실은 어제 오늘 일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렇게 통신선을 복원한 직후에 강경한 모습을 보이는 이유를 저는 저 나름대로 한 두 가지로 분석을 하는데요. 첫째는 북한의 내부 단결의 어떤 그 방법인 것 같습니다. 내부 단결의 방법이요. 그렇죠. 내부 단속이죠. 그러니까 최근에 코로나 사태 이래에 북한도 내부적으로 상당히 형편이 어렵거든요. 몇몇 보도에 따르면은 내부의 반발도 상당히 최악의 상태다. 뭐 그런 보도도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비민주적인 독재 국가에서 쉽게 그리고 자주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밖으로부터의 전쟁 위기를 조장해서 내부 결속을 꾀하는 거거든요. 북한이 바로 그런 상황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두 번째로는 이렇게 난관에 봉착한 북한이 또 취하기 가장 쉽고 또 6.25 전쟁 이후에 나름대로 북한 입장에서는 검증되고 안전한 행태가 바로 중국에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은 북한이 중국을 벗어나서 뭐 이렇게 중국에 반하는 그런 독자적인 행동을 할 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북한 정권이 연명할 정도의 지원은 지금까지 늘 해왔고 또 앞으로 그렇게 할 의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미연합훈련 비판은 늘 해왔던 북한의 태도지만 이번에 제가 주목하고 있는 거는 주한미군 철수를 이례적으로 상당히 강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한미군 철수라는 거는 북한보다는 중국이 가장 더 절실하게 원하는 그런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미중 갈등 이런 대결이 점점 이렇게 심화되고 있는 최근에는 더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북한의 강경한 이 갈자 행보가 내부 결속 그리고 또 대외적으로는 중국에 대해서 상당히 밀착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위기를 타게 하려는 그런 북한의 나름대로의 절박함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분석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조금 전에도 중국 말씀을 하셨는데 요즘 중국은 내년 동계올림픽 준비 한창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북경 동계올림픽 보이콧 목소리도 현재 국제사회에서는 적지 않은 것 같은데 이 부분 좀 설명을 해 주시죠. 그러니까 지난주에 이제 도쿄 하계 올림픽이 끝났죠. 그래서 이제 북경 동계 올림픽 순서가 됐는데 내년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6개월도 채 안 남았습니다. 내년 2월 4일에 개막식을 하니까요.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는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와 국제사회의 보이콧 움직임까지 덤으로 이렇게 대비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다른 준비 같은 거는 모든 올림픽 개최국이
한데 중국에 좀 특이할 만한 것은 내부 단속과 또 내부 언론 통제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공공외교를 통해서 올림픽 준비를 특별히 더 이렇게 치중하는 것 그것이 네네. 중국의 좀 독특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2008년 하계올림픽 때도 사실은 중국 국내적으로 국내 언론 통제를 상당히 강화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신장 위구르 자치지구의 소요 사태도 상당히 심각하게 일어나고 그랬는데 네네. 그런 게 다 통제가 돼서 외부에 거의 알려지지 않았었죠. 그런데 이런 통제보다 이번에는 더 강력한 어떤 북경 당국의 단속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번에는 북경 당국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유리한 조건이 상황이 된다고 할 수 있는데 역설적이게도 이 코로나 사태입니다. 네. 그러니까 각종 국내 통제와 제재를 코로나에 대한 긴급 사태에 대비하는 그런 명분을 제공하고 있다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엊그제 뉴욕 북경의 연합뉴스 보도를 보면 중국의 코로나 신규 감염자 수가 엊그저께 100명을 돌파했다고 그래요. 우리가 네. 볼 때는 뭐 큰 숫자는 아닌 것 같지만 네네. 델타 변이가 중국에서도 확산된다 이런 움직임이거든요. 근데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좀 민주적 바탕이 된 국가들은 이번 코로나 감염자 수가 늘어도 국민에 대해서 갑작스럽게 통제를 강화한다거나 부담을 지우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근데 중국의 경우는 오히려 코로나를 통해서 내부 통제의 명분과 수단으로 이렇게 상당히 활용하고 있는 것 그게 현실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홍콩 경우를 요새 보더라도 최근에 대표적인 반중 언론인 빈과일보가 폐간됐었죠. 그리고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언론 미디어에 대한 통제가 상당히 강화되고 있는데 어제 홍콩의 그 유력 일간지죠.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지에 따르면 홍콩의 교사 노조가 이미 해산을 했는데 대표적인 민간 인권단체도 내일 13일에 해산을 발표할 것 같다 하는 그런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50년 동안 서로 다른 체제를 존중하겠다고 하는 일국 양제의 약속을 통해서 1997년에 영국으로부터 중국에 홍콩이 반환됐는데 이 홍콩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이 상당히 위기에 봉착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더하자면 좀 안타까운 소식이긴 한데요. 자연재해 때문에 지금도 지구촌 곳곳이 몸살을 앓고 있다고요. 네, 네. 그 잘 아시다시피 그 그리스, 독일을 비롯한 그 유럽에서 산불이 정말 엄청나게 지금 잡히지 않고 있고 또 미국 서부를 중심으로 해서 아메리카 대륙도 그렇고 특히 최근에는 흔하지 않은데 시베리아에서까지 산불이 상당히 크게 일어나는데 네. 이렇게 해서 전 세계적으로 종합해 보면 사상 최악의 산불이 올 여름에 발생하고 있다는 그런 보도입니다. 그래서 산불이 이렇게 대규모로 있다가 보니까 산불 때문에 타면은 이산화탄소가 발생하거든요. 산불 때문에 지구의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역대 최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는데 특히 시베리아의 대규모 산불은 시베리아 그 동토를 녹이는 효과까지 있기 때문에 네. 기후 변화에 대한 그런 우려도 있고요. 그래서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지구촌 국제사회가 사실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 국가들이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렇게 대규모 산불을 통해서 갑자기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증가를 하면 그간의 국제사회의 노력이 좀 물거품이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많이 안타깝고요. 그리고 인도 어제 큰 문제가 있었는데 네. 어제 인도 북부의 카시미르 지역에 인접한 하마찰프레데시라는 주가 있습니다. 네네. 여기서 어제 대규모 산사태가 발생해서 그 산 비탈의 그 도로에 버스와 트럭을 덮쳤답니다. 그래서 60여 명의 매몰자를 포함해서 7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할 거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 최근에 우기와 겹친 그 폭우로 인한 산사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우리나라도 더위로 참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지구촌 전반적으로 어려움인 것 같습니다. 네, 지구촌의 몸살에 대해서도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동의대학교 행정정책학과 김태환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